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시나요? 여행지에 가서 먹을 음식들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풍경, 좋은 경치를 보더라도 여행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행할 목적지의 음식이 나랑 잘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보는데요. 음식은 국가, 민족, 종교에 따라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를 지니고 있어 내 입맛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려사항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에게 너무나도 사랑받고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지만 외국인들에게 신기함을 자아내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걸 왜 먹어? 라는 반응이 나오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간장게장입니다. 몇 년 전 화사가 MBC의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먹방을 선보인 후 대박을 터뜨렸고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밥도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음식인데요. 맛있는 게장의 경우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게장 특유의 짭조름하고 달짝지근한 맛을 느끼면서 밥 두세 공기는 거뜬히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게장이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의정관광 전문 여행사 코스모진 관광 R&D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먹기 힘든 음식으로 게장을 꼽았다고 합니다. 양념게장의 경우 빨간 양념이 너무 매워서 매운맛에 약한 외국인들에게 잘 맞지 않고 간장게장은 너무 심하게 짠 데다 게 특유의 냄새까지 나서 먹기 힘들었다는 반응인데요. 사실 외국에서 게를 먹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유러피안 브라운 크랩이라는 종을 자주 먹는데 찐게를 드레스라는 방식을 통해 게살의 몸통에 있는 진하고 부드러운 갈색살과 다리에 들어있는 하얀 살을 분리해서 먹는다고 하네요. 결국 익혀서 먹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게장의 경우 익히거나 조리하지 않은 게를 간장에 절이거나 양념에 묻혀서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생소한 외국인들에게 먹기 힘든 음식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골뱅이입니다. 술안주로 먹는 골뱅이 무침과 소면은 정말 맛있죠. 그런데 이 골뱅이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골뱅이 생산량의 80% 이상을 한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적으로 골뱅이를 즐겨 먹는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에서 잡히는 양으로는 수요가 감당이 되지 않아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연간 약 5,000톤가량을 수입한다는데요. 이는 국내 골뱅이 통조림 원료의 약 90%에 달하는 양입니다. 영국인들은 골뱅이라는 음식 자체를 식재료로 취급하지 않지만 영국은 골뱅이 어획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수심 100m에서 300m쯤에서 골뱅이가 잡히는데 영국에서는 수심 15m쯤에서도 골뱅이를 잡을 수 있고 북해 수온이 차가워 식감이 좋고 쫀득쫀득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크기도 동해안에서 잡히는 것보다 1.5배나 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몇 기사들을 통해 영국 어부들이 골뱅이를 잡는 이유가 오로지 한국인 때문이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도 듣고 의외라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은 들깨의 잎사귀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국민 채소로 여겨지죠. 깻잎 특유의 향과 식감이 너무 좋아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상추 대신 쌈으로 사 먹기도 하고 장아찌로 만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되고 있죠. 거기다가 철분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라 빈혈까지 예방하는 건강에도 도움되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깻잎을 먹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깻잎절임은 마치 낙엽을 간장에 절인 것처럼 비춰진다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수를 먹을 때 비누향과 맛을 느껴서 질색하는 것처럼 외국인도 깻잎 특유의 알싸한 향 때문에 먹기 힘들어한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점은 음식이 부족해 자주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서도 이 깻잎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토종 음식으로 과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유명한 음식이었고 백성들을 살리는 구황식품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통 마트에서 묵을 사서 집에서 해먹거나 도토리 가루를 사서 집에서 끓인 다음 굳혀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 이 도토리묵이 매우 낯선 음식이라고 하네요. 외국인들에게 도토리는 그저 다람쥐의 주식으로만 여겨지고 탱탱하고 부들부들해 보이는 외관 때문에 종종 젤리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이 도토리묵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점점 해외에도 알려져 어느 정도 인기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도토리묵을 먹은 사람들은 한국의 젤리 샐러드 내
두부랑 비슷한 식감이야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미더덕입니다. 미더덕을 입안에서 톡하고 씹으면 입안에서 터지는 짭짤한 물의 맛이 정말 별미이죠. 미더덕은 우리나라에서 회찜, 부침, 조림 등 다양한 식재료로 이용되고 그 향긋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더덕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상한 생김새 때문에 천대받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미더덕 특유의 바다의 맛을 알게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미더덕을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먹고 있다고 하네요. 외국에서는 미더덕 특유의 생김새 때문에 정말 극혐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소비하지 않아 배 밑바닥에 붙은 미더덕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더덕의 천적은 불가사리밖에 없는데 외국에서 식재료로 아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문제점으로도 찍혔다는데요. 미더덕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한국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바로 번데기입니다. 번데기는 한국의 고단백 서민 음식으로 과거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품이었는데요. 주로 삶고 볶거나 탕으로 만들어서 술안주나 간식으로 먹곤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짐작하셨겠지만 번데기도 사실 곤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곤충 식용에 대한 혐오감과 동시에 양념에 절여져 있긴 하지만 곤충의 생김새가 그대로 보이는 것이 문제라네요. 실제로 요즘엔 한국인들도 번데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사실 번데기 외에 곤충을 식용으로 먹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생각하면 식용으로 번데기를 먹는 게 아마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 주한미군 소식지인 모닝캄에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잡지에서 당신이 번데기를 맛보지 않았다면 아직 한국 생활을 완전히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다네요. 이쯤 되면 사실상 번데기가 한국인을 증명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참외입니다. 참외가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식품이라니 의아하죠? 참외는 아삭한 식감과 그 특유의 달콤한 과즙으로 많은 한국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여름 음식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참외라는 품종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멜론을 먹죠. 물론 일본에서는 줄무늬가 없는 다른 품종이긴 했지만 참외를 먹긴 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과일인 멜론이 싼값에 유통되면서 참외가 점점 설 자리를 잃었고 참외 재배 농가들이 속속들이 멜론 재배로 전환하면서 더 이상 개량도 되지 않아 맛이 없는 과일로 여겨지게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명절 음식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곤 거의 소비가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참외는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소비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참외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참외라는 단어를 그저 코리안 멜론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러나 앞선 몇몇 음식들과는 다르게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 참외를 실제로 맛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북미의 한인마트에서도 종종 참외를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다네요. 아마 외국인들이 이 참외의 진가를 알게 되면 더 많이 먹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콩나물이 외국인들에게 생소한 음식이라니 의외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침, 탕찜 등 다양한 음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채소인데 아구찜을 시킬 때 사실상 콩나물 먹으려고 시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콩나물보다 숙주나물을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콩나물을 사용한 음식에서는 익히거나 끓여 먹기 때문에 이러한 요리에 알맞은 콩나물이 더 범용적으로 식재료로 사용되나 외국에서는 익히지 않은 생것을 먹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때는 풍미가 좋고 아삭거리는 숙주나물이 제격이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서양에서는 콩이 콩나물로 자라는 모습이 마치 펄이 나고 다리가 하나인 유령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미신도 있어 콩나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먹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생소함과 신기함을 느끼게끔 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된 음식들 모두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서 싫어하는 음식이 있나요?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